네, 세미나 발표 논문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Impact of Parse Traffic on Imprint and its Recovery in Harmonia-based Epiped입니다.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페로일렉트릭의 특징,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임프린트에 대해서 다룬 논문인데요. 이 임프린트가 발생하는 현상 및 원인 규명을 페로캡과 페로펫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한 논문입니다. 네, 먼저 캡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 저자들은 베이크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요. 베이크의 유무에 따라서 인프린트가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고를 설명하는데, 이 왼쪽 피겨 1 A, B를 보시게 되면 베이크의 듀레이션에 따라서 PV 커브나 IV 커브의 시프트 정도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베이, 음, 베이크의 듀레이션뿐만 아니라 온도에 대해서도 시프트 되는 양도 다를 뿐더러 또 룸 템퍼처에서도 임프린트가 일어난다고 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이 저자들은 임프린트의 현상에 대해서 펄스 트래핑이 일어나 펄스 트래핑이 임프린트를 야기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펄스 트래핑이 임프린트를 야기하는 좀 더 릴라이어블한 데이터가 필요해서 다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실험은 그 메저먼트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왼쪽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네거티브 바이어스를 마이너스 4V를 준 후 스위칭 펄스를 준 후에 네거티브 한 트라이앵글 펄스를 두 번을 주어서 이것을 뺀 값인 스위칭 폴라리제이션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측정 방법을 베이크의 유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before bake와 after bake 두 가지로 나누고 그 후에 recovery pulse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recovery pulse는 플러스 마이너스 4V, 즉 set 네거티브 펄스와 동일한 앰플리튜드의 플러스 마이너스 4V의 10번의 사이클을 주는 것을 recovery puls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번의 사이클을 주는 이유는 이 논문에서는 볼테이지 스위칭이 굉장히 인프린트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과는 중간에 있는 피겨와 같습니다. 왼쪽에서 before bake 한 경우에 중요한 것이 Y축은 스위칭 폴라리제이션이고 X축은 타임 앤 로우 스케일입니다.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4승에서 2V인 경우에 거의 세츄레이트 되는 스위칭 폴라리제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4승일 때 거의 최대의 폴라리제이션 스위칭이 가능하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두 번째 애프터 베이크인 경우에 마이너스 4승에서 2V는 거의 택도 없고 거의 2배 가까이 3.5V에서는 절반밖에 안 나타나는 스위칭 폴라리제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존의 코어스 볼티지보다 더 많은 전압을 필요로 하고 그것보다도 많은 전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폴라리제이션이 최대치가 안 지키는 즉 임프린트 되는 명백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4V의 10번의 사이클을 돌린 후에 메저먼트를 한 애프터 리커버리 C번에서는 그래도 마이너스 4승에서 이제 2V인 경우에 세츄레이트 되는 스위칭 폴라리제이션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볼티지 스위칭에 대해 중점을 두고 이번에 리커버리 펄스를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3V에 100 마이크로 세컨드를 주는 경우도 추가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온 데이터는 역시나 이
이 중간의 선들은 이제 NLS 모델 피팅이라고 애프터베이크인 경우에 피팅을 그대로 따왔고, 이 점들과 선의 차이를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파란색 선과 파란색 점들의 차이, 갈색 선과 갈색 점들의 차이가 뚜렷하게 보이고, 이것이 partial recovery pulse로 인해 나타났고, 인프린트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인프린트는 볼티지 스위칭에 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전의 현상에서 저자들은 찰스 트래핑이 인프린트를 개선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즉 그러면 찰스 트래핑과 볼티지 스위칭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야 이게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저자들은 그것에 대한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왼쪽 그림은 이제 인터페이셜 레이어에 그러니까 하프늄 옥사이드에 플러스나 마이너스 폴라리제이션이 적히게 되면 IL에 나타나는 이 필드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갔을 때, 여기 오른쪽 스케매틱 가장 왼쪽 부분에서는 네거티브 스위칭을 한 상태인데, 네거티브 스위칭을 하게 되면 여기 계면에 마이너스 찰들이 모이게 되고, 이것은 이 저자들 시뮬레이션에서 특이하게도 픽스 찰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후에 베이킹을 하게 되면 이 계면에 있는 네거티브 찰들이 옮겨간다. 즉 이것을 디트랙트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폴라이제이션 필드가 줄어들게 되고 인프린트가 강화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볼티지 스위칭을 걸어준다. 즉 리커버리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다시 네거티브 찰지가 흡입되어 인프린트가 개선된다라고, 여기 이 피겨 10의 가장 마지막 마지막 문장을 보면 The chart trapping can recover the imprint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페로캡에 대한 페로캡 관점에서 설명을 한 것이고, 페로펫 관점에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페로펫 역시 POND 메저먼트를 이용해서 IDVC를 찍은 결과 히스테리시스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것에 더 추가적인 실험을 하기 위해서 ISPP 메저먼트라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ISPP 메저먼트는 퍼스티브 펄스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서 VTH를 읽는 과정인데요. 보시면 마이너스 4.55에 이니셜을 걸어주고 VTH를 읽고 퍼스티브 펄스 걸어주고 읽고, 좀 더 높은 퍼스티브 펄스를 걸어주고 그다음 VTH를 읽고, 이 과정을 캡과 똑같이 before bake, after bake, recovery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오는 데이터는 경향성 캡과 매우 동일합니다. 계면에 마이너스 네거티브 찰지가 트랩되는 경우 이제 VTH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고, 그 후에 애프터 베이크 하게 되면 네거티브 찰지가 디트랩되어서 VTH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커버리 과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산포는 오른쪽에 이 애프터 베이크일 때 빨간색 점들이 대체로 VTH 하이가 낮은 것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나 저자들은 똑같이 볼티지 스위칭에 되게 관점을 많이 뒀기 때문에 ISPP 메저먼트에다가 네거티브 펄스까지 추가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즉 퍼스티브 펄스를 주고 VTH를 읽고 그 다음에 다시 퍼스티브 펄스를 주는 게 아니고 네거티브 펄스를 주면서 볼티지 스위칭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펄스를 주고 읽고, 이것을 1년의 과정 속에 계속 넣으면서 B번에 나온 데이터 결과 네거티브 펄스를 중간중간 추가한 것이 VTH가 완전히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리커버리가 된 그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FEF의
관점에서 스키매틱으로 그려본 결과 이런 식으로 음, 플러스에서 여기 A에서 B번으로 갈 때 네거티브 스위칭이 되면서 마이너스 찰지가 대면에 트랩짓 되었고 베이킹을 하는 과정 속에서 디트랩짓 되고 다시 포지티브 스위칭 하는 과정에서 다시 트랩짓 되는 이러한 스케매틱으로 인프인트가 개선되었다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프인트는 되게 PV 커브가 오른쪽으로 시프트 되는 경우에서는 오퍼레이팅 볼티지가 되게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높아지는 볼티지 혹은 인더런스가 되게 낮아지고 스트레스에 취약해진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프늄 베이스 물질이 불가피하게 베이킹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했고 이들은 이 해결하는 방법을 철 트래핑 관점에서 해석하여 볼티 스위칭을 하게 되면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선 논문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